5.2절입니다. 5.2절에서는 분포 수렴, 영어로는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을 다룹니다. 5.1절에서는 어떤 거 했었죠? 확률 수렴, 얘기했었고요. 영어로는 Convergence in Probability였죠. 그래서 xn 확률 변수의 시퀀스가 x라는 확률 변수로 하나로 수렴을 한다고 확률적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정의가 뭐였냐면은 자, 임의의 고정된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xn과 x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그 이벤트가 있겠죠? 요거 저번 얘기했던 게 확률 변수 자체는 하나의 함수로서 인풋을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로 받고 아웃풋이 리얼 넘버인 하나의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요 둘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커지는 오메가들의 집합이 있을 텐데 그 오메가들의 집합의 확률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점점 이 차이가 고정된 엡실론보다 큰 그 영역의 확률이 사건의 확률이 점점 0으로 간다는 것이 확률 수렴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거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보다는 훨씬 더 약한 센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확률 수렴의 좋은 점은 뭐였냐면은 자, 사칙연산, 가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모두 보존했었고 심지어 컨티뉴어스 펑션도 보존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약한 센스의 수렴을 하나 논할 것이 이제 분포 수렴입니다. 자, 한번 정의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의 한번 보실 거고, 다음에 예제 몇 개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예제를 좀 분포 수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예제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분포 수렴과 다른 수렴들과의 관계를 이그젬플들로 좀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네 쪽입니다.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xn이 랜덤 베리어블들의 시퀀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수렴 타겟이 될 것만 같은 x도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자, CDF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n의 CDF는 fxn, 그 다음에 x의 CDF는 fx라고 하죠. 그래서 fxt는 probability of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t는 이미 리얼 넘버고 CDF는 인풋도 리얼, 그 다음에 아웃풋도 리얼, 특히 0과 1 사이의 리얼 넘버였죠. 그 다음에 fxnt도 먼저 아이폰에 잠금 네, 시리가 자꾸 반응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fxnt도 xn의 CDF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얘기는 뭐냐면 fx가 컨티뉴어스한 즉 모든 t들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요 CDF가 우리가 CDF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질은 어떤 CDF건 간에 right continuous고 모노톤 인크루징하고 랩 트림이 존재하는 거는 다 아시죠? 그다음에 특히 어떤 확률 변수가 연속형이면은 그 CDF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요. 근데 연속형 확률 변수가 아니면은 중간중간 점에서 디스컨티니어스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산형 확률 변수는 그 매스가 있는 점들에서 CDF가 이렇게 점프를 했었죠. 그래서 점프를 하는 점 말고 컨티니어스한 요 구간들 있죠? 요 셋들을 이제 CDF가 지금 요 세트 CDF가 컨티뉴어스한 점들만 지금 잡아가지고 그냥 그 CFX를 잠깐 두는 겁니다. 이 분포 수렴의 정의가 이 X의 분포에서 CDF에서 컨티뉴어스한 인풋 포인트들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얘들을 상정을 하는 거고요. 자, 계속 정의 읽겠습니다. We say that X and convergence in distribution. 한국어는 분포 수렴이고요. to X. 정의입니다. 자, for all x in cx 즉 x의 CDF가 연속인 점들에 대해서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xn의 CDF 값이 이제 x의 CDF 값과 같으면 됩니다. 어디서요? x가 CDF에서 연속인 곳에서요. 여기 제가 지금 연두색으로 가리킨 곳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이 극한의 관계가 성립하면은 그때 우리가 xn 확률 변수 수열이 x로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관계가 성립되면은 우리가 이 디스컨버전스를 xn이 x로 in 디스트리뷰션 컨버지한다. 여기 위첨자로 x라고 d라고 씁니다. 자, 정의 좀 익숙해지셨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일시정지를 눌러보고 조금 곱씹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걸 조금 오른쪽에 그림으로 확대해서 쓰면요. 자, 이게 지금 x의 CDF예요. 그럼 x의 CDF가 뭐 이렇게 좀 디스컨티니어스한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right continuous니까 이렇게 생길 수가 없죠? 이렇게 생길 수가 없고, 자, x축에서 뭐 점, 이렇게 동그라미 뚫리고,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자, cx라는 셋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cx입니다. 여기가 cfx입니다. 자, 예제를 보기 전에 잠깐만 노테이셔널한 그 컨벤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극한 확률 변수의 분포 함수 있죠? 자, 극한 확률 변수 분포 함수를 우리는 x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는 xn 시퀀스의 극한 분포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xn의 어셈타틱 디스트리뷰션, 한국어로는 점근 분포라고 합니다. 이거 리미팅은 극한 분포라고 하고요. 사실 점근이라는 용어를 통계학 들으시면서 처음 접하실 수도 있는데, 통계학에서 점근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샘플 사이즈가 무한대로 갈 때의 어떤 확률 변수들의 성질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가 x라는 확률 변수로 수렴하는데, 만약에 x가 하필이면 노멀 제로 원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노멀 제로 원이 이 xn의 극한 분포, xn의 점근 분포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확률 변수 표기를 그냥 생략해 버리고 우리는 그냥 xn이 노멀 제로 원으로 인디스트리뷰션 컨버지 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쓴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를 상정해가지고 노멀 제로 원을 따르는 확률 변수로 수렴한다고 알아서 알아듣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 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노테이션 컨벤션을 약속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Clearly the right hand number. 이 녀석은 디스트리뷰션이고 랜덤 베리어블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컨벤션을 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in distribution 컨버지 한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겁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제로 원이다라는 말에 더해서 우리는 그냥 xn이 극한으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n이 이렇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리미팅으로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x란 확률 변수로 수렴하는데 그 확률 변수가 스탠다드 노멀 랜덤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분포 수렴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일까요? 자, 사실 우리가 이거는 그냥 옆에 이그젬플을 설명하기 전에 그냥 저의 어떤 주관적인 저의 직관적인 그 이미지를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분포를 컴플리트리 캐릭터라이즈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다고 했었죠? 자, PDF나 PMF가 있고요. 그 다음에 MGF가 있고, 그 다음에 CDF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사실 대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확률 변수 X의 분포라는 건 뭐냐면은, 무엇에 의해서 컴플리트하게 정의되냐면,
임의의 보렐셋 A에 대해서 X가 A에 들어있을 확률, 요 녀석이 그 임의의 보렐셋에 대해서 이게 다 하나하나 다 결정이 되면은 즉, 어떤 확률 변수 X랑 Y가 있어서 두 확률 변수가 임의의 보렐셋에 대해서 무조건 두 개의 확률이 같다면 우리는 X와 Y의 분포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MGF가 같거나 CDF가 같거나 아니면 PDF, PMF 같다는 건 사실 다 요 녀석이랑 다 그 다시 말하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의 CDF가 같다, MGF가 같다, PDF가 PMF가 같다는 거는 모두 임의의 보랄셋 A에 대해서 그 두 확률 변수가 똑같은 보랄셋에 속할 확률이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요 인디스트리뷰션 컨버지는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어드밴스드 코스에서 배우실 텐데 요 인디스트리뷰션 컨버지가 일반화하는 대상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임의의 보렐셋 A such that 자, probability of 보렐셋이라는 건 여기 경계가 있죠. 잠깐만, 경계라는 건 여기에서 위상수학 개념입니다. 자, A의 경계에서의 확률이 0인 임의의 보렐셋에 대해서 probability of xn이 A에 들어갈 확률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probability of x가 A로 간다. 자, 요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xn과 x가 임의의 확률 스칼라 확률 변수가 아니고 확률 벡터라거나 아니면 더 추상적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의 랜덤 엘리먼트일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일반화된 정의인데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요 개념이 만약에 그 xn과 x 확률 변수가 모두 리얼 넘버를 취할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CDF의 컨버전스로 쉽게 정의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정의가 소개가 된 겁니다. 근데 얘가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대상은 그냥 그 경계는 빼고 나머지가 전부 이 각각의 보렐셋에 주어진 보렐셋에 대해서 다 수렴한다라는 걸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만 어려운 딴소리 끝났고요. 지금 다시 까먹으셔도 됩니다. 예제를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유를 직접적으로 지칭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왜 우리가 X의 CDF가 컨티뉴어스 한 점에서만 극한을 정의함으로써 뭔가 그 인디스트리뷰션 컨버지를 정의할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직관적인 이미지만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xn을 n분의 1이라고 가정합시다. 즉, xn이라는 확률 변수는 임의의 오메가에 대해서 무조건 n분의 1을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라는 확률 변수는 임의의 오메가에 대해서 무조건 0 상수를 내뱉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죠. xn이 in distribution converge로 x로 실험합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자, CDF를 봐야겠죠? 자, CDF는 fxnx랑 그다음에 fxx를 적으시면 될 텐데 fxnx가 어떻게 되죠? 자, n분의 1에서 지금 그 어떠한 그 샘플 스페이스 원소에 대해서도 n분의 1만 취하기 때문에 CDF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자, 지금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x축에서 n분의 1이라는 점에서 점프를 해서 1로 가겠죠? 다시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xnx는 인디케이터로 쓰면은 I, 자, t가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조금 더 풀어서 쓰면은 0, x가, 자, 여기 x입니다. 죄송합니다. x가 n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1, x가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마찬가지로 x의 x의 분포는 뭡니까? 0에서 점프를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인디케이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다른 말로 하면 0, 1, x가 0보다 작을 땐 0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1인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굳이 어려운 수학 개념을 가지고 않고서도, 자, 그 x의, 자, 지금 x의 컨티뉴어스한 점들은 뭡니까? 자, 홀 리얼에서 0을 제외한 모든 점들이죠. 그래서 그 인디스트리뷰션 컨버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x 0이 아닌 점들에 대해서 이 극한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네, 볼까요? 자, 그래서 자, at the continuity points of x, i.e. x가 0인 x에 대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x랑 fxx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죠. 자,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은, 자, fx의, 죄송합니다. 자, fxn x는 어떻게 돼요? 자, 모든 n분의 1보다 n이 커주기만 하면은 무조건 1이 되죠? 자, 1, 5, 5, 라지 n이니까. 자, 즉 1이지 fxx랑 같으니까, 즉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nx가 fxx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은 fxnx는 어때요? 무조건 0이죠? 바이 데피니션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fxx랑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nx는 fx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녀석만 보시면 요것만 딱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인디스트리뷰션 컨버지는 이제 수렴이 바이 데피니션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hence 이거 by definition of in distribution converge xn이 dx로 간다. 자, 요거는 뭐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뭘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잠깐만, 이제 넘어갈 건데 이거 잠깐만 관찰해 보세요. 제가 잠깐만 얘기하려는 거는, 자, in distribution converge는 분포가 수렴하는 거고, 분포가 수렴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CDF의 수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분포를 결정하는 게 CDF 말고도 PMF나 PMF 있잖아요. 그러면은 PMF의 컨버전스로 이 in distribution 컨버전을 얘기하면 안 되냐?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컨버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PMF로는 뭔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한번 보시죠. 자, PMF XNX는 어떻게 되죠? 1, 0이죠. 어디서요? x가 n분의 1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n분의 1이 아니면은 x의 PMF는 0이죠. 즉, PMF는 1일 때 n분의 1에서 이렇게 1을 갖는 녀석입니다. 다른 데서 전부 0이고요. 그 다음에 x의 PMF는 어때요?
x가 0일 때 1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x가 0이 아닐 땐 0이죠. 자, 분명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포인트 매스가 점점 어디로 가요? 0에 있는 이 포인트 매스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xn의 극한 분포는 이 0의 포인트 매스가 있는 PMF일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PMF의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로는 이 점이 왼쪽으로 가가지고 점점점 이 포인트 매스 왼쪽으로 간다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미 0이 한 이미 x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올 때 PMF xn x 얼마죠? 자, 가끔 0일 수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PMF가 이미 x점에 대해서 이미 x점에서 PMF가 어때요? x가 만약에 뭐 자연수분의 1이면은 가끔 약간 1이 될 수 있지만 계속 0, 0, 0, 0, 0 이거잖아요.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PMF XX랑 같긴 한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MF xn의 0 한번 보시죠. 어때요? 자, n이 x 0에서의 xn의 PMF 값은 언제나 0이죠. 자, 그런데 PMF x 오브 0은 얼마입니까? 1이죠. 자, 같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제가 직관적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인포멀하게는 우리가 PMF의 그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확률 분포가 점점점 0으로 가는 거는 보이는데, 이 0으로 가는 현상을 PMF의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 분포함수의, 그러니까 PMF의 컨버전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지금 직관적인 예제고, 어, 그래서 왜 CDF의 컨버전스로는 정의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그 하나의 대답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CDF로 인디스트리뷰션 컨버전스를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분포의 수렴이라는 이 직관적인 관념이 좀 캐릭터라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CDF의 수렴으로 정의가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뒤이어 나오는 예제에서도 계속 CDF의 컨버전스를 통해서 이 분포 수렴 여부의 예제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이그젠플 5.2.1. 이번에는 자, XN이 이렇게 생긴 CDF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좀 친숙하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요 녀석은 xn이 노말 0,n분의 1을 따를 때의 CDF입니다. 자, 노말 디스트리뷰션의 PDF는 외워두시고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노말 뮤, 시그마 제곱의 원래 PDF의 꼼이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이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x 빼기 뮤의 제곱인데, 지금 여기서 시그마 제곱에 n분의 1이 들어간 형태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뮤n이 0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노말 0,n분의 1의 어떤 인디스트리뷰션 컨버지 타깃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개수해 봅시다. 자, 노말 0,1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n이 1이면은 이 정도로 생겼겠고, 그 다음에 n이 2분의 1, n이 2면은 0, 평균은 0이고 분산이 2분의 1이니까 좀 더 중앙 쪽으로 모이겠죠? 자, 그럼 n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중앙에 쭉 종 모양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n이 점점 무한대로 가면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분포를 생각하시게 되겠습니까? 왠지 어, 0만 취할 수 있는 자, 즉 x를 임의의 오메가에 대해서 0인 녀석을 생각해 봤을 때 그 0 확률 변수로 수렴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이 개수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CDF의 극한 분포가 뭐랑 똑같다는 걸 보여야 돼요. 자, 요 X의 CDF는 0에서 1만큼의 점프를 갖는 녀석이잖아요. 자, 요 녀석을 리미트로 갖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가요? 얘가요. 자, 그러면은 이 CDF를 한번 캐릭터라이즈 해봐요. 다행히, 자, 요 change of variable로 지금 여기 W 부분에서 잘 보시면은 NW 제곱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NW 제곱을 뭔가 V제곱을 한번 치환을 해봐요. 즉, 루트 NW를 V로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위에 적분이 그냥 2파이 익스포넨셜 2분의 V제곱,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X까지의 적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PDF는 뭡니까? 스탠다드 노멀 01의 PDF고요. 자, 그러면 이제 xn의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n x를 찾아봄으로써요. 자, 그러면은 밑에 오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자, 우리는 일단 개수의 대상이 지금 0을 대상으로만 한번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거는 0이 아닌 점들에서의 그 점들의 비헤이비어입니다. 자, x가 0보다 작은 x는 어때요? 자, 여기 이 위에 있는 적분에서 여기 x에 고정된 음수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자, 음수 곱하기 점점 커지나 양수가 곱해지니까 이 적분 구간이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후퇴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극한은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0으로 가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점으로 하나로 픽스가 되면은 자, 위에 보고 계신 이 극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x에 양수가 들어오고 여기 루트 n은 또 양수니까 다음 n이 점점 커지는 수가 곱해져. 자, 그러면은 여기 적분의 윗끝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 노멀 0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의 적분으로 수렴을 해서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x가 0인지는 관심 없이 x가 0보다 작은 곳,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0, 1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뭘 개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뭐랑 맞춰볼 수 있어요? 자, 요런 CDF랑 맞춰볼 수 있죠. 자, 0보다 작은 곳에서 0이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곳에서 1인 어떤 CDF가 있다고 하면은 그 CDF로 우리는 이 XNL CDF가 0이 아닌 시점에서 수렴을 해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이미의 CDF는 right continuous 하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서만 그 함수 값을 채워주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꼴의 CDF를 테이크를 하면 이 xn이 fxnt가 fxt로 지금 인 디스트리뷰션 컨버지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자, 따라서 xn은 어디로 가요? 자, x 오메가를 0이라 할 때 0으로 인디스트리뷰션 컨버지 한다. 그리고 xn, x 오메가가 0이라 할 때 xn이 x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말을 그냥 줄여서 xn이 0으로 인디스트리뷰션 컨버지 한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약간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인 디스트리뷰션 컨버지에서 대체 0이라는 게 뭐냐? 자, 이거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0의 매스가 집중된 확률 변수니까 요 녀석의 CDF는 그냥 모든 점에서 0이 함수가 아니고 0에서 점프를 1만큼 하는 CDF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계시면은 이제 xn이 0으로 인 디스트리뷰션 컨버지 한다라고 잘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뭐 CDF의 수렴을 잘 얘기만 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쉬운 분포를 가지고 직접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5.2.4예요. x1부터 xn까지가 유니폼 0, 세타, 즉 0부터 세타까지 임의의 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xm부터 xn까지의 max를 yn이라고 할 때, 즉 n번째 순서 통계량을 yn이라고 할 때, 세타에서 yn을 빼고 n배를 곱한 녀석을 gn이라고 하기로 해요. 뭐 이거의 모티베이션은 일단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죠. 이거 숙제에서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GN의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봅시다. 자, 뭐라고요?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을 구한다는 거는 아까 컨벤션에 따라서 GN이 어느 분포로 분포 수렴하느냐라는 걸 지금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랑 마찬가지로 분포 수렴을 찾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은 GN의 CDF부터 구하는 겁니다.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솔. 자, the CDF of GN is. 순서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DF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PDF 공식으로 유도하셔도 되고요. 네, 맥스 같은 경우에는 맥스 같은 경우에는 CDF 테크닉으로 바로 유도를 해도 좀 편하죠. 자, GN. 이거 죄송합니다. FGN 팀. 자, 정의에 의해서 probability of GN의 T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고, 즉 probability of N 세타 빼기 YN이 T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고, 요거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 N 넘기고 다음에 YN도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자, Y 넘긴 다음에 다시 세타를 넘기면은 이렇게 되나? probability of Y가 세타 빼기 N분의 T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되나요? 자, 근데 맥스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보다는 맥스가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1에서 빼줍시다. 1 빼기 probability of 자, yn이 세타 빼기 t분의 n분의 t보다 작거나 같다. 잠깐만요. 네, 다음에 여러분 요거 계산 혹시 편하실까요? 자, max of x1부터 xn까지가 세타 빼기 n분의 t보다 작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x1부터 xn까지 전부 저 녀석보다 작아야 max도 저것보다 작겠죠. 자, 그러면은 x1부터 xn까지가 1 빼기 probability of 자,
xi가 세타 빼기 n분의 t보다 작다 for i는 1부터 n까지.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는데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확통 원 개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복습을 위해서 한번 리고러스하게 써보면,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probability of i부터 n까지 xi가 세타 빼기 n분의 t보다 작다죠? 이 사건의 인터섹션이죠. 자, 그런데 인터섹션의 확률이, 자,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로 만들어진 사건이니까 이 사건의 확률들도 전부, 이 사건들도 전부 독립이죠. 독립인 확률 변수로 만들어진 사건들이니까 이 사건들도 전부 독립입니다. 그래서 자, 프로덕트 probability of xi가 세타 나 빼기 n분의 t. 그래서 즉 뭡니까? 1 빼기, 자, 1 빼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자, xy가 각자 u0, 세타니까 잠깐 계산기 들고 와요. 자, 잠깐만 계산기 들고 와. 자, probability of xi가 각자가 t보다 작을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CDF가 보자. 이렇게 생각했죠? 자, 이게 세타일 때 1이 돼야 되고 0일 때 0이니까 세타분의 t겠죠? 그래서 이 t 자리에 요 녀석 집어넣으면은 1 빼기 세타분의 세타 빼기 n분의 t에, 자, n승. 자, 모두 같은 값이니까 n승 됐고요. 얘를 살짝 정리하시면은, 자, 밑에다가 이어서 쓰겠습니다. 여기 살짝 지우고 는 1 빼기, 자, 여기서 보시는 거 뭐 이렇게, 자, 세타를 다 나누면은 1 빼기 n분의 t 빼기 t 나누기 세타의 n승 이렇게 되나요? 그럼 대충 익스포넨셜의 정의랑 좀 비슷해 보이죠? 무한히 0으로 가는 녀석의 이제 n승,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익스포넨셜의 요 녀석의, 자, 마이너스로 수렴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은 얘가 사실은 CDF 오브 지수함수, 지수분포 세타거든요. 지수함수의 CDF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죠. 왜냐면 그 지수분포가 연속형 확률 변수니까.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언제 성립해요? 자, CDF의 익스포넨셜 세타의 CDF의 생김새 한번 맞춰보면은 지금 이 녀석이 임의에 고정된 0보다 큰 녀석에 대해서 지금 이 등식에 전체적으로 무조건 성립하거든요. 자, 따라서 자, GN이 엑스포넨셜 세타로 인 디스트리뷰션 컨버지 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계산으로 분포 수렴 타겟을 찾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분포 수렴의 예제들을 조금 알아봤고요. 자, 조금 쉬실 분은 여기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심호흡하셔도 좋습니다.